안녕하세요. 이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큰데?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우리 아침 특강한 거 들은 사람, 인증한 사람, 했어요? 제가 지금 복권을 놓고 와가지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가지고 와서 우리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문풀반 학생들은 인증을 많이 안 했더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인증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복권을 많이 못 가져갔어. 근데 지금 이름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인증한 것 같아. 소리 괜찮아 지금? 딱 좋아. 자, 우리 이제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의 원인과 대책. 얘는 또 왜 안 돼? 됐다. 요 화면에 잘 보여요? 자, 보겠습니다. 범죄 원인. 우리 범죄 원인은요, 왜 발생하는가, 범죄가? 범죄 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 발생할까? 그냥? 사패라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비결정론이 있고요. 결정론이 있습니다. 사람 범죄를 저지르도록 설계돼서 태어날까? 어떨까요? 아니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비결정론이 누구나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남의 물건 탐나고 그런 경험 없었어요? 있었죠 다. 이거 갖고 싶은데? 예전에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딱 손대죠.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손을 탁 때리죠. 이놈 새끼가. 그죠?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라는 걸 어머니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정론은요,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하는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때 항상 비교 형량한답니다. 비교 형량을 해서 나한테 이익이 더 크면 범죄를 저지르고 이익이 더 작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야경국가 사상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야경국가 사상이 뭐야? 국가의 역할은 밤에 경비 서는 거다. 경비를 왜 서? 감시하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감시, 우리 국가의 감시로 범죄를 낮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범죄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감시뿐만 아니라 모두 병행을 해야 될까? 형벌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형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속하고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요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건 엄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확실히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하게 처벌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범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범죄를 형벌로 억제한다. 그래서 억제이론이다라고도 불러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형벌을 주는 목적이 뭘까? 형벌을 왜 줄까요? 응? 잘못해서 준다고? 아니, 형벌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 사람이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목적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야 나는 저 짓 하지 말아야지 라는 효과를 기대해서 하는 걸까? 얘는 다른 사람들을 기초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예방 효과라고 불러요. 일반인들이 예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조선시대 때나 예전에 사극 보면 반란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지 댕강 잘라다가 저작거리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죠. 그지? 그거 보면 사람들이 우와 막 이래? 그게 아니라 어이구야 흉측해라. 나는 절대로 반란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러죠. 그거야.
그게 일반 예방 효과입니다. 되나요? 근데 특별 예방 효과가 그 범죄자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범죄자 개인이 교정이 되는 거, 이걸 보고 특별 예방 효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전주의에서 형벌을 주는 목적은 이 일반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형벌을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됐죠? 요게 여러분들 형법에서 지금 책임론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형법에서 나중에 책임론 배울 거예요. 거기서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런 것들 배울 거거든요. 거기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정론은 주관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이거는 범죄라는 현상을 놓고 범죄자와 범죄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실제로 증명하겠다는 소리야. 실증하겠다. 얘들? 얘들은 결정론자들입니다. 결정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전에 골상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골상학. 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 골상학은 뭐냐면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 있죠. 흉악범들의 얼굴을 자세히 다 들여다봅니다. 자세히 다 관찰해봐. 그러니까 이 흉악범들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더랍니다.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대급박이 크고 마동석같이 생겼더래. 다 공통점이더래. 그렇게 생긴 애들이 흉악범이 됐더래. 그래서 이 갈이라는 사람은 대급박이 저렇게 태어난 애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구나. 다 흉악범이 되는구나. 라고 연구를 해요. 대급박 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지? 그래서 얘가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을 쫙 검토해보고 그걸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게 골상학이야. 대급박을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딱 알 수가 있대요. 내 대급박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치?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잘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결정론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생물학적 원인론, 그리고 심리학적 원인론, 사회학적 원인론,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보는 게 생물학적 원인론. 사회학적 원인론은 정신병,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그렇다 라고 보는 거고요. 사회학적 원인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저기 지금 PPT에 보면요, 사회 구조 원인이 있고 사회 과정 원인이라는 게 있죠. 그치? 사회 구조 원인은 뭐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거기에서 자란 애들, 거기서 사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할렘가 같은 데에서는 범죄가 당연한 것들이잖아. 그쵸?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패고 돈 뺏고, 그치? 걔들은 그게 범죄라는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리고 사회 과정 원인론. 이건 뭐냐면요, 내가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범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또는 영화 주인공한테. 또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범죄가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어른들이 저거 꼴통이네 저거 이러죠. 그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럼 그래 꼴통이다 하면서 더 꼴통 짓을 하고, 범죄자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계속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낙인 이론이라는 건데, 우리가 청소년들 처벌 안 하죠 지금 잘. 보호 처분하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그 낙인 이론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 어릴 땐 개망난이었는데 지금 잘 사는 친구들 있어요? 지금 정상인처럼 사는 친구들? 없어? 어릴 때 개망난이는 계속 개망난이야?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어릴 때 꼴통짓을 했던 친구들도요, 커서 정신 차리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가장 인간 쓰레기였던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애가 셋이야. 제일 애국자죠. 그지? 근데
청소년기에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처벌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연진이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명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래서 낙인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왜? 형사사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알았죠? 이것도 전부 다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남들과의 관계 형성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회 과정 원인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은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결정이 돼 있다. 그래서 결정론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요, 비교 형량하는 게 아니야. 그냥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되게 극단적인데요. 이 골상학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그럴까?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야 된다 그래요. 진짜로. 이런 이론들이 나중에 어떤 이론들하고 같이 어울리냐면 우생학이라고 들어봤어? 우생학? 히틀러가 빠져있던 게 우생학인데 자기들 빼고는 다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했던 가장 그 미친 짓 중에 하나가 장애를 갖고 있으면 싹 다 죽여버려요. 장애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왜? 얘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애들이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초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들 생물학적 원인론은 아예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평생 다 감옥에 가둬두든지. 그래서 평생 격리하자라고 주장해요. 좀 황당하죠? 그치? 그리고 이 심리학적 원인론은 치료해야 된다. 정신병이니까. 이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드라는 사람인데요. 프로이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다? 알아? 프로이드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자아, 초자아, 본능. 들어본 적 없어? 이드, 에고, 슈퍼에고. 들어본 적 있죠? 그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들어봤을 거야. 저는 공부는 모르겠고요. 롤만 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이 이드, 에고, 슈퍼에고는 뭐냐면요. 이드는 그냥 본능이야.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본능. 그리고 슈퍼에고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배운 초자아. 그러니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무의식에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요게 에고다. 자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아는 슈퍼에고와 이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애예요. 이해돼요? 근데 요게 자아 형성이 덜 된 애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보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인데요. 프로이드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원인론, 얘들은 치료해야 된다. 라고 봐요. 됐나요? 그래서 얘들은 억제 이론이 아니라 치료 갱생 이론이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회학적 원인론은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며. 그럼 사회를 발전시키면 되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며. 그럼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면 되잖아. 그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먹고 살만 하죠. 그지? 쌀 줘, 라면 줘, 김치 줘. 굶어 죽는 일은 잘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사실 여러 가지 다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지. 그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상으로 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힘을 뺏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전에 봤던 거 중에 정말 놀랐던 게 20대 학생이 기초수급비를 받을까봐 그 기초수급비가 끊길까봐 일을 못하겠다고 이런 개소리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을 처해 이 새끼 하고 패고 싶은데
아니 일을 해야지. 기초수급비 끊길까봐 일을 못하겠다는 건 뭔 소리야. 내 동생이었으면 밟아버렸어.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많이 살만한 국가죠.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저소득층의 범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의 범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이게 블루칼라 범죄냐 화이트칼라 범죄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단순 절도나 이런 것들 아니면 사기, 소액 사기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고소득층은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 아니죠. 더 무시무시한 거 저지르죠. 그지? 막 시장 질서 교란행위 이런 거 갖고 뭐 몇천억 우습게 헤쳐먹잖아 막. 그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는 고소득층은 안 죽이나? 고소득층도 죽이죠. 근데 고소득층에서는 뭐 절도나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죠. 사기의 단위가 올라가죠. 그런데 나중에 수사하다 보면 느낄 텐데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이 소액 사기를 정말 많이 칩니다. 근데 고소득층인 친구들도 생각보다 범죄를 좀 저지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범죄율이 좀 높다 뿐이지. 그래서 이 사회학적 원인론은요, 사회를 발전시키면 범죄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도 정답은 아닌. 그래서 비판점이 다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결정론, 결정론, 그래서 이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알았죠? 얘들은 비결정론입니다. 얘는 결정론. 됐나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6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도표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67페이지. 우리 범죄 개념. 범죄란 사회 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 행위, 즉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동그라미 않고. 동네 아저씨한테 반말한다. 범죄야? 범죄는 아니죠. 그렇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인데 이걸 범죄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뒤에 각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동그라미, 상대적 개념이다. 사이크스라는 사람이 상대적 개념이다.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지? 상대적 개념. 예전에 집에서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범죄였어요? 아니었죠. 지금은 가정폭력 아동학대죠. 그지? 그래서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적 개념, 고정적 개념 이렇게 표현하면 틀려요.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의 필요 조건은 범행의 동기, 그리고 사회적 제재, 처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범행의 기술, 내가 범행을 저지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범행의 기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다른 요소를 맨날 껴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기술, 기회 이렇게 네 가지 해서 누가 주장했다고요? 셀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 셀레이 동자술회 이렇게 외워요. 셀레이 동자술회. 셀레이라는 애가 동자승이야. 어린 놈 새끼야 술 처먹어요. 회에다가. 알았지? 셀레이 동자술회 이렇게 외울 거야. 동자술회. 이건 항상 다른 요소를 넣어서 틀리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밑에 고전주의 범죄학 보겠습니다. 계몽주의에 입각한 개인 동그라미,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따른 법치국가 사상.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범죄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사, 비결정론 밑줄. 자유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합리적 선택이론. 요거 뒤에서 배울 겁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 나중에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범죄의 대책은 신속, 강력, 확실한 처벌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확실. 확실에다가 별표 쳐두세요. 그리고 요 신속을 우리 시험에서 신중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신중. 생각해봐. 고전주의 18세기, 19세기에요. 신중하게 처벌했을까? 어땠을까? 그냥 잡아다가 줄이 틀고 했겠죠? 그치? 신중, 요거는 적법 절차니까 현대에 와서 신중이 강조된 거지. 이때 당시에 강조되진 않았지. 신속하게 처벌해야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 거 아니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 동그라미, 일반 예방 효과를 강조한다. 그래서 범죄는 개인 책임이다. 응보주의, 이건 뭐냐면 인과응보 들어봤죠? 국가가 대신 복수해준다는 소리야. 피해자 대신 복수해준다. 그리고 밑에 대표적인 주창자는 베카리아와 벤담입니다. 베카리아야 배, 벤담의 담. 해서 담배 이렇게 올 거예요. 담배. 고전주의 담배. 뭔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느낌이죠? 고전주의 담배. 자, 그리고 밑에 실증주의입니다. 범죄로부터 사회 방위, 그래서 사회적 국가관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결정론입니다. 얘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결정돼 있다. 그리고 범죄의 대책은 범죄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치료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바로 밑에 형벌의 효과는 특별 동그라미, 특별 예방 효과. 그래서 범죄자 개인을 교정하기 위해서 형벌을 준다라고 보는 거야. 얘는 특별 예방 효과.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특별이라고 합니다. 뒤에 사회 동그라미, 사회 책임. 범죄는 사회의 책임이다. 왜? 걔를 격리시키거나 치료해주거나 사회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범죄는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 책임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목적형주의. 요거는 우리 형벌의 목적은 교정과 치료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주장자는 우리 롬브로소 가르팔로 페리인데요. 요거는 그냥 끝 글자만 해서 조로리 이렇게 할 겁니다. 조로리. 담배와 조로리. 자, 아래 내려가서 우리 생물학적 원인론 보겠습니다. 롬브로소 최초의 실증주의 범죄학자 밑줄. 자, 범죄인을 생내적 범죄인, 정신병적 범죄인, 잠재적 범죄인으로 분류했고, 그 밑에 생내적 범죄인은 상습절도, 폭력 등 중범죄자들은 범죄자로 결정되어 태어났으며 밑줄. 결정되어 태어났으며 범죄의 일생을 걷게 하는 신체적인 문제를 유전받은 것이 범죄의 원인이다. 그래서 격세 유전적 변이의 결과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정교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구격리 또는 사형시키자고 합니다. 좀 너무하죠? 자, 그리고 밑에 가로팔로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인류학적 요소 중 심리 동그라미, 심리적 측면을 중시합니다. 그 밑에 자연법.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사람 죽이면 되나요? 법이 없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범죄의 본질이다. 그리고 뒤에 법정법. 이거는 법으로 정해놔야만 처벌하는 거. 우리가 태초에 사기죄 같은 거 처벌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처벌하는 거죠. 얘들은 일정 기간 구금, 과실범, 실수로 하는 거. 요거는 처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밑에 자연범은 도덕적 정서, 연민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영성, 사랑 등의 감정이 퇴화되거나 결여된 사람의 범죄. 요즘에 이런 새끼들 많은 것 같죠? 사페 같은 새끼들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알아? 양심 같은 거를 전혀 가책을 못 느껴 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진짜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너무 뻔뻔하다. 그 막 주차 빌런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주차 차량 자리에 서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몰상식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지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지능. 이 영성이라는 게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되게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럼 불가치화해요. 그럼 지 거울 보여주는 건데. 그죠?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자연범은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지능의 저하, 이타적 감정의 결여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보죠. 여기 가르팔로입니다. 되게 선구자적이죠. 그 밑에 신체적 비정상이 아닌 정신적 비정상에 중점을 두고 범죄는 심리적 또는 도덕적 변종이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패면 돼요. 이런 새끼들은 패면 돼. 얻어 맞으면 좀 교정이 돼요. 근데 요즘에 너무 안 패니까 또 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 나면 팰 거예요? 어때? 팰 거야? 제가 서울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절반은 안 팬다 그런다? 절반 안 팬다 그래. 근데 부산에서 물어보잖아? 그럼 한두 명 빼고 다 팬다 그런다? 저도 팰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손이 나가다 보면 이 버릇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패면 안 돼. 그래서 꼭 짝대기를 하나 구해놓고 짝대기로 패야 돼. 짝대기로. 알았죠? 막 손으로 막 뺨 올려붙이고 요거는 학대로 번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 출동해 보면요, 아동학대 사건 출동하면 진짜 애매하다. 알아? 애가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애매해요. 애가 피해자잖아. 그죠? 아빠가 팼대. 그렇다고 무조건 아빠를 입건해? 그럴 수는 또 없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요, 아빠가 패면 아빠 싫어요 라고는 얘기하는데, 아빠랑 그러면 떨어져서 살고 싶어? 그러면 그건 또 싫어요 이래.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 출동해보면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이 정말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잖아? 그러면 응급조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놔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 애들 키우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도 진짜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제가 제 친구의 사촌형이 자기 애를 엄청 팼대요. 밖에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진짜 뒤지게 팼대요. 그랬더니 애가 신고를 했는데, 애도 원하지 않고 부모님도 원하지 않는데 경찰이 격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애 시설로 보내버렸어.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 새끼가 맞을 짓 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를 좀 괴롭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지금 등치 크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뒤지게 패버렸대. 나도 너보다 등치 크니까 너를 괴롭히겠다고 하면서 엄청 패줬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때? 애 상처 부위가 좀 심각했대요. 진짜 막 온몸이 피멍 들 정도로 패버렸나 봐. 저는 그렇게 패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좀 애매하죠. 그치?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보호 처분 같은 거 나오면 그 판사한테 소명 같은 거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우리 페리 보겠습니다. 범죄 원인은 인류학적 원인 그리고 물리적 원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요. 그 밑에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를 가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 포화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이 페리는 뭔 소리를 한 거냐면요, 우리 사회에는 범죄가 항상 일정량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범죄는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범죄 포화의 법칙 보시면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는 그에 맞는 일정량의 범죄가 있는 것이 정상이며 범죄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없다는 법칙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 예방 조직이나 형사 정책은 무의미하며
사회를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 범죄 예방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범죄 과포화의 법칙, 과포화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건 뭐냐면요, 일정한 범죄는 무조건 발생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범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사회적, 물리적 예외 조건의 발생에 따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에 수반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나 작물죄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과포화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 4번에 결정론 동그라미, 결정론, 그리고 사회적 책임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생내적 범죄에는 사형은 시키지 말자, 죽이는 건 너무하다 라고 보고요, 얘는 무기경리를 주장합니다. 이 페리가 왜 무기경리를 주장하냐면요, 이 판사야, 판사. 판사다 보니까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을 사형이라고 판결한 적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엄청나게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애먼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사형을 부정하고 무기경리를 주장해요.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우리 6번에 보시면요, 5번에 보시면 형사제재를 보완처분으로 일원화했다. 보완처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형벌 대용물 사상이라고 부르고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특별 예방이다. 이게 형벌의 목적이다. 범죄자 개인을 교화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라는 거야. 만약에 형벌에 태형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뭔가 못된 짓 한 놈을 잡아다가 뚝갑 해버렸어. 그러고 나면 얘가 또 저지를까 안 저지를까? 이걸 봤을 때 안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야. 맞기 싫으니까.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심리학적 원인론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범죄.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는 대부분 범죄 행위는 직접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초적 자아의 결과로 이드가 돌출되는 것을 초자아가 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면서 형벌의 부과보다는 사회적 보호 처분, 의료 행위에 의한 치료 동그라미, 치료가 범죄 예방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밑에 이드입니다. 요게 이제 원초적 자아, 본능이라는 겁니다. 본능 써두세요. 성적 충동의 커다란 축적제로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충동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충동은 어릴 때부터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분출되는 걸 누가 막아줘야 된다고? 초자아가 막아줘야 된다고. 이게 잘생기고 예쁜 걸 보면 내가 그 성적 본능이 깨어나는데 그걸 이성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영원히 무의식 동그라미,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른바 쾌락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요소다. 우리 에고입니다. 자아, 현실 동그라미, 현실 원리. 즉 의식할 수 있는 성격 내지 인격을 뜻한다. 그래서 위에 이드는 무의식이었는데 에고는 의식이죠. 2번 본능적인 충동에 따른 이드의 요구와 사회적 의무감을 반영하는 슈퍼에고의 방해 사이에 중재를 시도하며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지향한다. 그 밑에 초자 슈퍼에고입니다. 자아 비판과 양심의 힘, 도덕의식, 윤리의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무의식 동그라미, 성장기 어머니와 맺은 애정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장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어머니하고 신체적으로 밀착돼 있잖아. 아기 때. 보통 서양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렇게 앉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고 다니죠. 서양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뒤에, 등에다가. 그죠? 그래서 애가 엄마랑 같은 방향에 엄마 등에 이러고 붙어 있잖아? 그러면 자아 형성이 훨씬 더 잘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말 잘 듣고 착하죠.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승질 더러워 보여도요, 뭔가 어른들이 시키고 국가에서 시키면 되게 잘 따라요. 알아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외국은 안 해요, 그냥. 안 해. 하기 싫어?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진짜 잘 듣는 거예요. 코로나 때 봐봐. 코로나 때 그 백신 위험하다고 해도 4명 이상 모이려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 맞잖아. 그죠?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거 알아요? 그만큼 말을 잘 듣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는 포대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포대기에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엄마가 들고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초자아가 되게 잘 형성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포대기가 유행해요. 알아? 실제로 그래요. 유럽에서 포대기가 유행해요. 이게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이 정신 분석학을 하시는 분들이 실증하신 거예요.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순하고 말 잘 듣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따르드의 모방 동그라미, 모방 학습 이론. 모방 학습 이론은 뭐냐면요, 범죄는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욕을 잘해. 그럼 애도 욕을 잘해요. 알아? 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범죄는 누군가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따르드의 모방 이론입니다. 우리 1번, 범죄는 정상 동그라미,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서 범죄의 본질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 타인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봤다. 나중에 차별적 학습 이론이라는 곳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극단적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주변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뿐이야. 나는 잘못 없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모방의 법칙, 거리의 법칙,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밀접할수록 모방의 정도는 커진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모방의 정도는 커진다. 알았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의 법칙, 위에서 아래.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자에서 하위자로. 그래서 보통 부모에서 자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무한 진행의 법칙, 모방은 유행이 되고 유행은 관습이 되게 된다. 알았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사회학적 원인론 들어갈 텐데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 구조 원인, 과정 원인으로 나뉘는데 이 내용이 엄청 많죠. 그치? 요거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우고 외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배우고 나서 직후 복습하고 저녁에 복습하고 나면 또 외우지 않아도 되게 제가 두 문자도 신박하게 따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이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요, 우리 과거에는 고전주의냐 실증주의냐 이런 것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바꿔서 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요 이론의 내용 하나하나 다 묻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통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내용을 몰라고 잘 못 가르쳐. 근데 요거는 최근에 우리 그 문제 출제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딱딱 배울 거야. 근데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 이름을 보고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배울 거예요. 사회 해체론이래. 그러면 사회 해체, 여기 답이 있어요. 사회가 해체돼서 거기에 범죄성이 발달한다라는 거거든.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이 서면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삼고 우리가 시족 사회를 이루어서 너네 이제 다 이씨야. 그래서 내가 그 시족 사회의 중심으로서 내가 훈장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사회 규범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서면 한가운데에 공장지대가 들어선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교육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돈이 많아져? 많겠죠? 근데 공장 앞에서 매연 맡으면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죠.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로 나는 떠나가겠죠. 그지? 그러면 요 동네는 매연이 심해지니까 부자들은 여기 계속 살아 안 살아? 안 살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죠. 그지? 그러면 기존의 그 사회를 유지하던 규범 체계가 붕괴돼서 해체돼서 범죄성이 발달한다라고 보는 게 사회 해체론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름만 보면 딱 유추할 수 있게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쉬고요. 지금 42분이니까 우리 48분까지만 쉬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